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5월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5월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화창했던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 시장도 맑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로 거래 끝이 냈는데요. 오늘은 소비주, 엔터주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속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5월 FOMC를 앞둔 경계감에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점은 유의적이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하루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JP모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2,504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지수는 상승권에서 내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갈수록 힘을 더 내면서 전거래일 대비 0.91% 상승한 2,524.3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각각 3,400억 원, 2,200억 원 넘게 담았고요. 오늘 외국인은 제조업과 운수 장비를, 또 기관은 전기전자와 제조업, 서비스 순으로 물량 크게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4거래일 만에 5,500억 원,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845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최근 하락폭이 깊었던 코스닥이 오늘은 강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2% 상승하면서 855.61포인트로 거의 고점 부근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와 같은 매매 동향이죠. 개인이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특히 오늘 외국인은 현설물 시장에서 모두 사자세를 보인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40전 상승하면서 1,342원 10전으로 마감하며 6거래일의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11거래일째 1,340원 선에서 거래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인상 예고와 함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공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좀 3거래일이어서 더 이번 주 특히나 더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죠.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사실 5월 4일 새벽 3시죠. 네, 그때 이제 그때죠. FOMC 발표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 계속 개별주 장세가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장도 거의 개별주들 흐름도 있었고 뭐 엔터주 뭐 관련한 섹터들 강세를 보여줬던 sek터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강했었고요. 그에 관련한 종목인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17%의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잠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유기금속 화학물 제조업체로서 최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 전 분야에 걸쳐서 관련해서 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황화 리튬 관련해서 특허를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특허 소식은 작년에 사실 나왔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슈를 못 봤던 이유가 이 차전지 쪽 수급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도의 2차 전지 관련 특허가 이슈를 좀 받게 되면서 오늘 그리고 최근의 수급을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트리메탈 알루미늄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트리메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3개의 기업만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LED 분야로 처음에 시작을 좀 했다가 그 이후에 사업 성장성에 대한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분야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사실 매출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거의 60%가 되고요. 기존에 영위하고 있었던 LED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단 안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면에서도 전년 2022년 실적이 21년도 실적 대비했을 때 매출이 거의 20% 이상 증가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전부 다 20% 이상을 좀 보여주면서 장사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오늘 사실 17%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개별주들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거의 가는 종목이 좀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급등량이 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17% 이상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내일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손절을 잡으시면서 최고 뭐 보유 일수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보시면서 공략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스윙주로서 공략하시려면 최대한 17,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면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5월 FOMC 발표를 앞두고 개별주 장세 예상해 주시면서 그 흐름에 맞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해주셨는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4일 새벽에 발표된 예정이죠. 오늘 17% 급등 마감을 보였고 유기금속 화학물 제조 업체입니다. 전략으로는 1, 2일 단기 보유로 목표가 17,000원 선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의 두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네.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AI 관련주죠. 지금 일단 금요일 날 초거대 AI가 발족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 관련주가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고 산업부 역시 지금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지에 대해서 수출과 투자 그런 소식이 좀 들리면서 AI 전반적으로 좀 나왔죠. 반도체나 AI인데 반도체 쪽은 좀 후공정 관련주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는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음 AI 관련주들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래산업이 좀 밝기 때문에 AI 쪽에 한
3조 정도, 3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죠. 그 소식과 함께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다면은 다만 좀 힌트가 있죠. 지난번에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그 부근에서 이번에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지지 구간 지지해주고 급등이 나온 사례 부근에서 이번에도 좀 그 지지 구간 부근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직까지 일봉상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하방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하방이 내려꽂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주봉상을 본다면은 약간 N자형이 좀 그려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금요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련주들도 유심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AI 발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고 반도체 쪽도 수요가 좀 본격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런 쪽을 같이 후공정 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였습니다. 오늘 14%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정보 반도체 기술 개발 투자 모멘텀도 있고요. AI 관련주 계속 관심 갖게 보고 또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들도 유의해서 지켜보자고 의견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현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자, 또 제가 가지고 난 종목 개별 이슈로 인해서 네. 오늘 굉장히 좀 많은 급등을 보여줬었던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압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압축 파일. 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알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회사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 93년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 소프트웨어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술 협력 소식과 함께 급등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준 종목입니다. 특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최근에 개별주들의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고 주도주가 사실 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개별 중소형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스트 소프트만 놓고 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한 사업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실제로 계속적으로 AI 그리고 AI 챗봇 관련한 기술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올해 2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0년도 대비했을 때 2020년도 주가가 거의 20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후발 사업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챗 GPT 관련한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RGB라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릴리스를 시켜놓고 사업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후발 재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 RGB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상용화가 잘 됐었고 네. 하지만은 사업의 파이프라인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AI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함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술 협력이 굉장히 좀 주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휴먼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먼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사실 AI 기술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미디어라든 뭐 이런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사실 이스트 소프트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NFT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접목을 시킬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오늘 17%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네. 주가적인 부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술 협약
굉장히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상 급등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개별 재료로 인해서 사실 17%에 대한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OMC 이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일단은 따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여줬다. 다만 개별 이슈로 인해서 단기성 재료로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알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이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 후에 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사업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시세 분출됐습니다. 다만 개별 재료로 급하게 올라간 만큼 보수적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대원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들고 온 종목은 CQ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일단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은 요즘에 너무 잘 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삼화전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화전자가 거의 한 250% 정도가 올랐는데 네.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했더라고요.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로 보면은 거의 한 6거래일 연속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를 정지하고 이제 페라이트로 좀 대체를 한다고 해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좀 반값으로 좀 줄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원가도 좀 절감되는 그런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지금 중국에서 수출을 좀 금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수출도 좀 히토류가 좀 껴있기 때문에 더 부각을 좀 받아서 급등세를 가파르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화전자를 선도로 삼화전기도 지금 한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C큐브 역시 오늘 상한가에 가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관련주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삼화전자를 좀 유심히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월봉으로 보면은 2008년도에 다만 삼화전자가 한 18,000원 부근까지 간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겠지만은 신규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진입 구간이죠. 들고 계시다면은 종가 부근으로 익절선 잡고 대응을 하되 정고가 부근 한 요 부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큐브는 C큐브는 월봉상 지금 8,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고, 산화철 관련해서 기존의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보면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C큐브였습니다. 테슬라의 히토류 배제, 페라이트 채택 기대감에 지난주부터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죠. 삼화전자, 유니온 머터리얼즈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큐브도 오늘 이런 재료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대장주로 움직이는 삼화전자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이야기 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공대원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단기간에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중국도 지금 노동절의 날 때문에 휴장이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도 많이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가정의 날이든 어린이날이든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다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난감이라든지 소비 관련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 FOMC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종목, 추천주까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중국 관련 소비주 또 가정의대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공대원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영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 금요일에 추천 주셨던 5월 2일 오늘 매수했던 셀바스 AI입니다. 이번 주 화보고 좀 시간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 3%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고 저가도 있기 때문에 최고가 수익이 10% 달성이 됐습니다. 셀바스 AI 어떤 전략도 추가로 주실까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미증시 얘기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 AI 관련주들, 챗GPT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 이제 은행주들은 사실 리스크가 있죠. 네. 오늘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일단락은 됐지만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 안에서 기술주에 대한 비중, 빅테크에 대한 비중이 한 40%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테크의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 안에서는 AI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AI 관련한 미증시의 상승에 대한 원인이 섹터가 될 수 있었던 AI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들 실제로 이제 국내 지금 4월 말 그리고 지금까지 좀 살펴보면 사실 1월 달, 2월 달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었죠. 우리 주도 섹터로 될 만큼. 그래서 하지만 3월 달, 4월 달은 2차 전지가 또 휩쓸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엔터 쪽하고 AI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 관련한 그 셀바스 AI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 시장이 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셀바스 AI가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셀바스 AI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시장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좀 탄탄했던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네.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셀바스 AI의 매출만 놓고 보게 되면요, 1분기에 매출이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매출이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특징이 뭐냐면 법무부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 캐시카우가 이미 좀 확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봤을 때도 셀바스 AI가 사실 워낙 또 음성 합성 시장 안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AI 관련한 확장성,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영업권 내에서 워낙 또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좀 공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고가 대비했을 때 많이 좀 조정이 나왔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전 수익률은 이미 좀 도달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길게 보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3만 원대 구간도 충분히 만약에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3만 원대 주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3만 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미증신의 AI 관련된 상승세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도 이와 함께 보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장 보이는 기업, 가격적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목표가 도달 완료했지만 추가적으로 3만 원 선까지 상향해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장비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4월 중순경에 수익률 달성했고 31% 넘는 최고가 수익률 달성한 기업인데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AS 주셨어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 이 종목도 사실 수익률을 도달했기 네.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목표 수익률 도달하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공략 의견을 좀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사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수익성도 괜찮고 사업성 면에서도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좀 약하게 될 경우에 다른 업황, 그리고 다른 뭐 태양광 쪽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성장성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상승 초기 추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아직 상승 초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미 돌파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향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2만 원대까지 일단 돌파를 했는데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매년 영업이익률 20%를 기록하고 순이익률도 20%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1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반도체 장비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있고 주로 이제 납품하는 장비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평평한 판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평한 판에 그것을 장비를 소재를 놓고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래서 이런 증착 장비 안에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업,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독과점 기업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끌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일단은 수익률은 도달했지만은 가격적인 구간 메리트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종가 대비했을 때 1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15,800원 정도가 됐는데 네.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목표 수익률 잡으시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가격대에서 제공량 AS 주셨습니다. 대기업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또 독점적 기술 보유했기 때문에 전망 좋게 봐주시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 수익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1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매수하시고 한 3거래 상승 나오다가 한 2주 전부터 조정세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세로 마감되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대전략 가능한 종목으로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중국 쪽을 좀 기대해봐야 됩니다. 사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인프라 투자를 중국에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 철강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를 해보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별주 흐름이 조금 강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전지 소재로 급등을 보여줄 때 그 부분 안에서 상승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철강 쪽 테마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32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모델로 공략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35조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철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사실 조금은 지지부진한데, 그 부분 안에서 만약에 리오프닝이 천천히 좀 재개가 되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지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 정도 제가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나서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좀 매수가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보다 한 45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매수하시게 되면은 조금 중기적 성향으로 보시면서 공략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중국 리오프닝과 철강 수요 기대감으로 짚어주셨고요. 현재 매수 유효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기존보다 상향을 해서 중기적 관점으로 45만 원 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략 주셨을 때 단기로 60만 원 선에서 또 목표가는 80만 원 제시해드렸거든요. 또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일단 오늘 에코프로를 가지고 나온 거는요. 네. 사실 특징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에코프로는 이제는 누구나 아는 종목이 됐고 네. 누구나 많이 올라간 종목으로 인식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징주로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사실 에코프로가 사실 지수 기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2월 달에 14만 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70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그리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가 11% 급등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같이 뭐 1% 가까이 급등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가 계속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제가 매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4월 27일 기준 했을 때 공매도 잔고 금액이 6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는 한 에코프로에 대한 현재 주가 60만 원, 70만 원 이 현재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5월 내내 아마 에코프로는 계속 60만 원, 70만 원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만 원대 근처가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특이점으로 좀 보시면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매수 가능한 가격은 한 60만 원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단기적으로도 계속 80만 원대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에코프로는 일단 좀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셨다가 6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공략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줄지 않는 한은 주가 빠지지 않을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5월 내내 60에서 70만 원 선 유지할 것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0만 원 매수 가능 가격으로 말해드렸고 목표가 80만 원 선 안에서 단기로 대응해보는 전략 동일하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에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죠. 4월 26일에 매수했던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에코플라스틱이 오늘도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 국제 전기 자동차가 지금 개최 중이라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아직까지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히토류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 지금도 아직도 강세를 견인하는 만큼 지금 횡보 구간이라고 좀 보여요. 6,000원 부근에서 6,500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인 것 같고 매도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한 6,100원 부근에서 재공략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진입할 거면은 이때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6,6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한테 범퍼를 지속적으로 좀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아직 추세가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만큼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분기별로도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이 국제 전기차 엑스포와 함께 오늘 자동차 부품주 전반 오름세 보인 점 설명드렸고요.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단기로 6,6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입니다. 이 전략 때 이제 추세 꺾이지 않았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9%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바로미터 이구산업 관련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구산업도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5월 달까지 25bp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금리가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은 그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구리 관련주나 철강 관련주도 오늘 올랐죠. 부국철강도 가파르게 오름세 보였고 KG스틸도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철강주도 좀 오름세를 보였고 구리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인 만큼 추세도 아직까지도 좀 꺾이지 않고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금일 고가가 1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4일날 새벽 4시죠. 네, 그때 FOMC를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파월이 어떻게 좀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좀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는 만큼 그거를 좀 주목해서 유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5월 FOMC 베이비 스텝 단행 이후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구리 철강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고요. 4일 새벽 파월 연설에 주목을 하면서 이구산업 대응해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SP시스템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시스템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AI랑 로봇은 좀 같이 한묶음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오늘 로봇주도 좀 일제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AI도 좀 강세를 보인 만큼 로봇주, 감속기 관련주, SP시스템스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주봉상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현재 12,000원 부근에서 14,000원 부근까지는 반복적으로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눌렸다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손절선은 12,4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선은 15,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시스템스에 대한 AS는 12,000원, 14,000원 석의 반복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절가 12,4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익절가는 15,000원 선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양자암호기술 관련주 KCS인데요. 4월 10일 장대 음봉 나온 이후부터 좀 계속 밀리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8,200원 선 손절선 제시드렸는데 오늘 그 위에서 좀 마감되긴 했는데요. 어떤 전략 또 주실까요? 네, KCS도 아무래도 AI 관련주가 좀 움직이니까 이것도 같이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된 것 같고 KCS는 과거에 좀 N자 패턴이 좀 강한 종목이에요. 과거 패턴을 보면은 급등하고 나서 거래량은 동반하고 급등하고 나서 좀 쭉 눌렸다가 이 부분에서 또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죠. 네, 지금도 현재 거래량을 좀 터지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보이고 나서 좀 눌린 상태에서 좀 한 7,9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N자형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손절선을 7,900원 잡고 좀 반등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KCS에 대해서는 손절선 좀 더 낮춰서 7,9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후 반등을 노려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현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또 시장이 좀 어려웠었고 근데 오늘 또 올라갔었죠. 그래서 조금 안정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올라와 줘서 안정 좀 됐는데 우리가 이제 5월달 전략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은 수급적인 부분이 확인이 된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영업권 내에서 수익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업종들,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시면 그래도 5월달 변동성이 좀 심한 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종목명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임플란트 전문 공급 기업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5%를 기록을 했고요. 수익성 면에서 워낙 또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뭐 따로 제가 말씀드릴 요인도 없을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경쟁사죠. 근데 잦은 상패 추진을 하는 바람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덴티움 차트보다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사실 기관하고 연기금, 보험, 투신 등 대부분의 메이저 수급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뭐 외국인에서도 또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 계속적으로 강하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에 맞춰서 이제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놓고 보자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뛰어나고 실적이 뛰어나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가시적인 확인이 좀 된 종목들을 좀 선별하다 보니까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4만 9천 원 정도 잡아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은 5% 정도 짧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변동성 큰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수급 확인된 해외 수익성 뛰어난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덴티움이었습니다. 기관과 함께 오늘 외국인 수급도 더해졌고 실적 탄탄한 기업으로 힌트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5%이고요.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4만 9천 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에 이어서 아마 이번에 철강이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관련주들은 철강주로 들고 왔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1파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3파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5파가 좀 기대돼서 네,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 부분 선까지는 짧게 5% 구간까지는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들고 와봤고, 아무래도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에 이어서 철강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을 1분기가 흑자 전환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늘었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좀 늘었고,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3년간 강판 제품을 좀 공급하기로 했고, 이게 강판량이 한 30% 정도 더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매출도 그만큼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아무래도 파월의 언급에 따라서 또 급등세를 또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확성을 좀 보이는 만큼 짧게 5% 정도 잡고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은 자세히 가격 안내랑 목표가랑 손절가랑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앞으로 향후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노동절의 날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네. 소비주들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가정의 달, 임플란트 관련주도 움직임을, 아까 덴티움 말씀하셨는데 네. 그쪽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항공이나 뭐 여행 테마 그쪽도 화장품 또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추가 설명과 더불어서 뭐 지금 현재 움직이는 흐름,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5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기대되는 종목으로 추천드렸고요. 목표 수익률 짧게 5%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영 대표님,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또 개별주. 네. 사실 그렇죠. 네. 사실 FOMC가 지금 진행이 앞두고 있고.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는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엔터 쪽 그리고 K 컨텐츠 시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대비 22년도에 K 컨텐츠 시장이 거의 2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적만 놓고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K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직접적으로 지금 주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JYP와 같은 뭐 연예기획사 같은, 그리고 OTT는 사실 좀 느립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내일장 아마 연예기획사 관련한 종목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가는 종목들을 좀 잘 잡아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엔터주의 흐름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럼 공대현 대표님은 내일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도 좀 개별적으로 네.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실적을 발표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좀 면밀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관련주들에 대해서 네.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네. 5월 달 이후로 네. 좀 금리가 좀 동결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만큼 네. 지수가 그만큼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금리 동결 부분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야기 주신 공대현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10분 후입니다. 오늘 공대원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물가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네. 물가도 둔화되고 있는 만큼 구리 관련주랑 철강 관련주랑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연준도 좀 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브리핑을 할 것 같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연준도 지속적으로 좀 코멘트를 좀 날리는 만큼 그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 철강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흐름 타서 충분히 수익으로 이끌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FOMC를 앞두고 수혜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공대원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